생명과학에서 파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향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파트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인데 먼저 항상성의 사전적 의미는 보면 항상성,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 체내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크게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파트 중에서 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범위는 개체 유지 파트까지가 돼요. 여기까지가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배가 부르니까 덜 먹히게 되는 거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가벼운 옷을 입고 이런 모든 단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은 생물학적 행위들은 항상성에서 가장 기반을 갖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이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이 신경이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신경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뉴런이 떠올랐을 거고, 그래서 뭐 연합뉴런, 운동뉴런, 감각뉴런, 뉴런에 대한 그래서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전도, 그다음에 전달 들어가면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게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신경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앞쪽 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다시 보충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호르몬만 생각하십시다. 이제는 호르몬만 딱 봤을 때 이 호르몬의 제일 먼저 선결 접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호르몬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셔야 돼요. 생성 장소, 만들어지는 곳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곳과 그 호르몬이 기능을 수행하는 곳, 그 사용 장소, 그 호르몬이 일을 하는 이 사용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 장소, 생성 장소 이런 어휘를 쓰지 않고 조금 고급 어휘로 바꿀게. 얘를 내분비샘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사용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질 그러면 일을 수행하는 곳,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만들어졌어. 이제 사용하러 갈 겁니다. 갈 때 갈 수 있는 방식, 로드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로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분비관이 있어서 그 분비관으로 만들어지는 곳에서 사용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온 몸을 다 다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빙고, 혈관이 있죠.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단 말이지, 우리 몸에는 무엇이 온몸을 다니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혈관에 태워보내. 그럼 호르몬이 갑니다. 가다가 어차피 사용 장소에 지나갈 거 아니야. 온몸을 다 거치는 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치? 만들어서 그에다가 갖다만 혈관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타고 가. 혈관으로 타고 막 가다가 그 기질에 갔을 때 일을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호르몬이 이 기질에만 갈 것이냐?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갑니다.
다른 조직에도 갑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그럴 때 그 호르몬이 다른 기관, 여기서 다른 기질에서는 수행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수행을 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만 적절한 그 사용 장소인 기질에서만, 말로 바꿀게. 기질에서만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야겠지.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지. 해야 할 곳에서만 해야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말을 좀 바꾸기가 다른 기질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특정한 그 기질에서만 기능을 수행해. 말이 너무 길다. 우리 이거 말을 하나 바꿀게요. 하나의 어휘로, 문자, 단어로 바꿔볼게요. 뭐라고? 기질 특이성이 있다 라고 말하면 이 단어 하나 자체만, 요거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기질 특이성이 있어. 그 기질에서만 하고 다른 기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분비생과 기질이 다르다라는 거랑, 두 번째,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같이 이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어갈 거냐면, 자, 이그젬플을 한번 잠깐 들어볼게. 이그젬플. 누가 있냐면, TSH라고 하는 갑상생, 발음이 안 돼. 갑상생 자극 호르몬 한번 살짝 쓸게요. 갑상샘이라고 하는 기관에 무엇이냐면,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내분비샘은 어디가 되냐면, 뇌하수체 뇌하수체 간내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곳이 무엇이 되냐면 기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 갑상샘을 만들어서 어디로?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상샘, 왜 오늘따라 한글이 안 되지? 갑상샘으로 보냅니다. 누가? 여기서 만들어진 TSH를 얘가 분비를 해서 일로 보내줘요. 그러면 얘가 그제서야 갑상샘이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기관에 지나갈지 몰라. 지나가더라도 이 TSH는 다른 기관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갑상샘이라고 하는 기관에만 가서 일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근데 내 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TSH 분비가 원활하지가 못해. 그럼 얘가 당연히 잘 나오질 않으니 얘가 제 일을 못할 게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돼지에 있는 TSH, 아니면 소에 있는 TSH, 아니면 말에 있는 TSH를 끄집어 와서 여기다 넣어준다라면 과연 얘가 일을 수행을 할까? 안 할까? 생각해봤어.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주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는 내가 같은 인간종이 아닌 다른 종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끌고 와서 사용했더니 기능을 수행하더래요.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다른 종. 근데 여기서 포유류라고 하는 같은 종끼리는 어찌됐건 크기나 모양이 조금 다르지, 갑상샘은 다 갖고 있는 거야. 포유류들은 생김새가 다를지 모두 내장기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은 흡사합니다. 대신 최적화되다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지, 같은 종끼리는 호르몬이나, 즉 같은 이 종끼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 기관이 있고 그 호르몬만 있다면 어떤 동물이든 상관없이 서로 다른 동물에 가서도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같은 종끼리라면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1번의 생성장소와 사용장소를 스토리를 기질특이성과 연결을 시켜주고, 이 기질특이성을 통해서 종특이성이 없음을 또 한번 확인해 준다라면 이야기는 조금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지.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여기서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써요.
항원, 항체, 특이성이 없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항원이라는 말은 병균이란 뜻이고 항체라는 말은 병균을 죽이는 막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얘가 다른 동물에 가도 일을 했다는 건 서로 병이다, 병균이다,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가서도 일을 하겠지. 아니, 다른 동물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겠지. 병균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요거 먼저 써주도록 하십시다.